네, 이태준 작가의 복덕방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요즘에는 잘 많이 안 쓰죠. 무슨 뜻입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인중개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복덕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일본의 축항사업 발표 후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원인 이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투자와 투기의 뜻 차이가 있죠.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한 끗 차이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좀 장기간 뭔가 보유를 하면서 건강하게 나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어떤 재테크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투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욕심이나 뭐 한탕주의 이런 어떤 기회를 틈타서 아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그런 행위를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게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하고 투기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결국에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노동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투자는 우리가 되게 건강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반면에, 투기라고 하면은 인간의 욕심, 이기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 뭔가 패가망신하고 이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투기꾼 이런 이제 표현들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황금강 사업으로 불리는 축항 사업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축항이라고 하는 건 항구를 축조하다, 항구를 구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브로커들이 나진이라고 하는 장소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에 실패함으로써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겠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소설에 등장하겠구나.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도 등장하겠구나. 그 다음에 3번, 자기 피해를 또 사기로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등장하겠구나. 그 정도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환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 독본을 툭 채어 횡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그럼 안초시와 박희환 영감은 같이 화투를 치는 사이이고, 안초시라는 인물은 화투패가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한테 잘 안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화투가 오늘따라 좀 안 떨어지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패가 잘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괜히 팽개치며 하는 것이죠. 화풀이를 박희환 영감의 책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넌 또 무슨 재수를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환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습니다. 그러면 안초시의 성격, 안초시의 심리는 바로 야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말로는 심심풀이로 그냥 화투 치는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 안초시의 성격을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초시의 심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딸이 평양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며 돈냥이나 거친 것 같으나, 오케이, 딸이 있네요, 안초시에게. 근데 딸이 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니까 역접이죠. 연구소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고 유성기를 사들여야 된다고 교제해야 된다고 귀찮게만 아는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예산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건데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올라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초시는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서운함, 그 다음에 돈이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좀 따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 화투패 거기에 이제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게 되죠. 샤스 한 번 사입어야 되겠다. 어련히 이제 사드리려고요. 딸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가 않죠.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도록 구경도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오케이, 그럼 안초씨는 과거에 돈을 좀 주무르던 인물이겠네요. 태만 5, 6원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저 그런 다리를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씨의 성미라. 안초씨의 성미입니다. 싸구려 살 바에야 그냥 안 쓰고 다닌다 이런 거죠. 안초씨라는 인물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는 싫었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초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50전을 주었다.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전씩 나가요. 보험료나 다 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지금 계속 안초씨의 심리와 안초씨가 생각하는 바에 집중되어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딸은 아버지에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인물이죠. 꽤나 돈을 번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했던 거, 그 다음에 그게 내게 상관이 있니? 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안초씨의 어떤 심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불만이죠. 딸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위에 들었지 누굴 위해 들었어요 그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망보험은 그 사망자를 위해서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50전이면 왜 안경다리 못 고치세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르칠 처지예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씨는 돈의 기묘성을 날로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초씨의 지금 심리가 무엇인지, 어떤 심리가 점점 고양되고 있는 것인지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돈이 좀 있어야겠어. 바로 돈을 중시하는 안초씨의 심리, 그것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시기에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 물질 만능주의적인 안초씨의 시선, 돈이 있어야 뭐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딸한테 무시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아주 냉정하고 인색하고 또 이기적입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효나 부모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인물. 그리고 딸은 새로운 문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초씨는 반대로 기존 세대의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존 세대의 인물들이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원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합니다. 그래서 박희원 영감이 먼저 초씨에게 말을 해주고 그걸 전해 들어서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의 상업계에서 논 안초씨라. 안초씨가 뭐 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장사도 하고 돈도 좀 만지고 했던 그런 직업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에 눈이 밝겠어요.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출자라는 게 자본을 좀 내라, 자본 좀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안초씨가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근데 와, 입을 터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것 같았다는 겁니다. 내 아빠 맞아? 왜? 너무 잘 터니까 입을. 그래서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았으나 이내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먼저 얘기를 꺼내고요. 초씨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이 캐어 물었습니다. 여기서 딸의 심리 느껴질 수 있겠죠. 바로 솔깃한 겁니다. 돈을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이제 딸이 했던 행동들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참 탐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투자해서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이제 자기한테는 돈을 되게 펑펑 잘 쓰면서 아버지한테 쓰기는 굉장히 인색한 인물이 아빠가 이런 좋은 소스, 뉴스를 가져오자 확 해무르면서 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뭐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그렇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기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외적 증거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그렇게 제공한 순간 우리는 그 맥락에서 읽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씨는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하였다.
그래서 사흘 안에 연구 소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말하자면 담보로 잡은 거겠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나은 집을 살 테다. 니깟 놈이 천상 각회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조씨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뭔가 안조씨가 이제야 나 돈 많이 벌어서 지금까지 무시받고 살았던 거 좀 콧대 좀 눌러줘야 되겠어 했는데 그 기대와 뭔가 다른 사건이 등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표지어의 역할이죠. 청년 하나가 나타난 거죠. 딸의 청년이었고요. 꼭 그 청년이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딸은.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여움이겠죠.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어쩌고 저쩌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타협을 해서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안조씨도 그래 조금만 내가 참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딸이 그 3,000원 출자한 거 투자해서 성공하면 나한테도 좀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모두 꿈이었다. 너무 악한 꿈이었다. 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날마다 신문을 훑어봐도 축항이 된단 말은 나지 않습니다. 용당포와 다사도는 50배가 올랐는데 여기 감감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아까 안초씨는 박희환 영감한테 들었던 거고 박희환 영감은 관변 모 씨한테 들었던 거였죠. 축항 후보지로 실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별점이 있어서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그러면 이 인물이 가장 나쁜 쓰레기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읽었던 요 3번 사기로 자기의 피해를 만회하려는 사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 딸이겠고요.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 안조씨가 되겠죠.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이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확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모 씨라고 하는 인물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연극을 꾸민 거죠. 자기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인간 군상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떴다방 이런 거에 당해버린 거죠. 자, 돈을 쓸 때에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조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단식할 뿐이었다. 네,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안초씨는 뭐 나름대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딸에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슬픔과 죄책감과 우울감과 그런 것들에 빠져버리게 된 거겠죠.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습니다. 물론 그놈의 안경다리는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이제는 10전도 얻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하면서 이제 소설이 쭉 전개가 되고요. 결국에 안초씨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안초씨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딸이 하는 어떤 태도들을 보고 박희환 영감이 화가 나요. 왜냐면 딸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아버지를 이렇게 잘 보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혹시 명예, 이름에 좀 먹칠을 할까봐 좀 싫어하고 짜증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딸이 갖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박희환은 울분을 느끼고 아주 서러워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는 결국에 뭘까요? 바로 근대화라는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세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노인계층들입니다. 과거에는 돈 좀 만져봤고 직업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이 근대화라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제 돈이 최고가 된 거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이제 노인들이 뭔가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 자녀 세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비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이런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초씨나 박희환이나 이런 인물들은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진 않죠.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 이제 돈을 신봉하게 된 이 새로운 세대들이 얼마나 과거의 세대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비난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근대화라고 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사상,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팽배해진 시기, 이 현실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 세대들, 노인들의 삶을 안타깝게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궁핍과 좌절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A 부분은 그죠, 딸과 아버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어야 되는 건 바로 이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인 딸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인색함, 냉정함, 이기적임, 이런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섭섭함을 느끼는 안초시, 그리고 안초시는 점점 돈의 기묘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도의 스토리를 A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외형 묘사를 통해, 외형 묘사 없습니다, 여러분. 안경 좀 사야 되는데 뭐 하는 게 그게 외형 묘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화 당연히 있었고요. 서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 있었죠. 서술은 어디 있었나요? 여기가 서술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또 서술입니다. 이런 게 서술이고 이런 게 이제 대화죠. 이런 것도 서술이죠. 그래서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나타냈고요. 작품 속 서술자, 작품 밖의 서술자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있었냐 물어보는 건데 이 소설에서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죠.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 적이 없었고요. 그냥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된 부분이었습니다. 향토적인 소재, 안경다리가 뭐 향토적인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 부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났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투자는 실패했고 사실은 사기를 먹었던 그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묘사 없었고요. 요약적 서술, 그렇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면서 바로 요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모 씨의 사기였다. 모 씨가 이제 연극을 했던 것이었다. 예측한 적 없고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또 잘 생각하면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변 모 씨에게 소가 떨어졌던 거, 그리고 관변 모 씨가 사실은 꾸민 연극이었던 거, 이게 말하자면 제일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X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소재 뭐 딱히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네, 4번 선지만 한번 볼게요. 리을, 바로 이 부분이죠. 안초 씨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심리? 아니죠. 네, 물질적인 그 이해를 중요시하는 딸의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1번 선지만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 그 수작이 아주 대단했었죠, 안초시. 안초시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였겠군. 네, 바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후보지로 들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정된 부지였으면 30배, 50배가 올랐겠죠. 네. 근데 후보지에 불과했던,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정으로 인해 탈락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했다, 이건 맞아요. 기민하게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어디 있죠? 네, 너무 기민하게, 너무 빠르게 투자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 확정된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적절한 선지들은요, 선생님이 굳이 해설해주지 않아도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어서 안 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여겨보시긴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